여러분은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물론 민주주의고 평등한 사회지만 보이지 않는 계급은 존재한다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비투스라는 유명한 책이죠. 책을 읽고 중요한 목차, 그 다음에 제가 읽었던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기록하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요. 발전하고 싶어서 저한테는 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눈이 뜨이고 정말로 책이 독서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거구나 라는 것을 최근에 더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여러 문제로 지금 학교를 조금 수업만 하고 쉬고 있는 단계라 시간이 조금 많이 생겼던 1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뭐 돈이 많이 모이거나 뭐 근육이 엄청 늘었거나 특별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만 저는 250권 정도의 책을 1년 동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자신감 같은 게 붙었어요. 아, 내가 많은 책을 읽고 내게 조금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지식이 와도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그래도 자기계발,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나름의 생각이 좀 정립되고 인사이트가 좀 생겼나 싶은 살짝의 그런 자신감 생겼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간략하게만이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은 두꺼우니까 목차로 어떤 자본들이 있고 어떠한 계층들을 저자가 이야기했는지 짧게나마 알려드리고 중요한 것들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계층을 아비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삼성가, 뭐 LG 막 이렇게 엄청난 재벌들, 고차원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좀 태도가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모도 물론 우아하고요. 말투도 다를 거예요. 그들이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다거나 그들이 막 욕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왠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도 이 책을 보고 우리가 타고난 삶은 바꿀 수 없지만 내 태도와 생각과 지혜는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 단계로 간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일단 마음을 열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투스가 기회와 삶과 지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육각형 인간이라고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외모가 괜찮은 친구들이 심지어 공부도 잘하고 뭐 잘 놀고 인간관계도 좋고 여러 가지 것들 뭐 스포츠 뭐 바이올린 음악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것들을 좀 봐요.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한데요. 부가 대물림 된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 진짜 아비투스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크게 첫 번째 심리 자본이래요. 그들은 심리 자본이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심리적인 자본이 또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요게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요거는 태어날 때부터 좀 누리는 문화 자본이라는 겁니다. 문화 자본.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갖기 어려운 자본이다라고 저자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지식 자본입니다. 지식 자본은 교육의 중요성, 폭넓은 시야, 창의성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식은 우리가 노력하면 더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희망적인 자본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 자본입니다. 경제 자본은 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인데요. 돈이 없어 난 이거 패스가 아니라 백만장자처럼 생각하고 그들은 어떠한 마인드로 살아가는지 돈을 어떻게 또 잘 쓰고 어떻게 또 불리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장 신체 자본입니다. 신체 자본은 운동하고 근육량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입고 그들은 어떠한 자세로 걷고 그리고 어떻게 몸을 관리하는가.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도 외모를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도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만 외모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성형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태도,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내가 추리닝을 입고 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갖추고 나갈 것인지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신체 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장은 언어 자본입니다. 언어 자본도 저는 타고난 아비투스가 없더라도 우리는 체득할 수 있다. 어떠한 말을 쓰고 어떠한 내가 생각을 하면서 언어를 구사하는지는 이거는 후천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희망적이었던 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장은 누구와 어울리는가 사회 자본입니다. 그래서 연락처 개수보다 정말 중요한 나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나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내 주변의 지인들, 내 주변 지인들 3명의 합이 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배울 것들이 좀 있고 나와 정말 마음이 통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완성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을 가려간다라 이런 뜻보다는 타고난 어떤 것들이 있기에 우리가 그래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인사이트를 좀 배우고 이런 사회 자본, 누가 어울리는가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도 없이 담백하게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랑 친해지고 싶다. 물론 좋아요. 의도 없이 담백하게 다가가서 당신의 이런 점이 되게 보기 좋았고 배우고 싶다. 이렇게 담백하게 다가가는 것이 사회자본에서 중요한 또 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총 8장으로 되어 있고 7가지의 자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상류층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꼭 경제적인 상류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체득하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나의 이미지, 내 지위에서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가짐부터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책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심리자본에서 하나를 잠깐 읽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흥미롭게도 상류층과 하류층에서 주로 최고의 회복 탄력성이 드러난다. 상류층의 탄력성은 성공적인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감정의 압박의 결과다. 하지만 하류층의 탄력성은 더 이상 바닥을 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결과다. 중산층은 오히려 이런 역경을 잘 모른다. 정상에 있지도 않고 생존 전투를 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은 더 높은 것이 바로 눈앞에 떠 있을 때만 안락한 구역을 떠난다. 그렇지 않을 땐 필요한 것을 모두 가졌다는 감정이 앞선다. 이런 생활 조건에서 이것저것 재고 위험을 피하는 아비투스가 형성된다. 조심성은 난파와 창피를 막는다. 하지만 기회를 인식하고 위기를 무릅쓰며 성장할 가능성을 빼앗긴다. 여러분들도 최고 상류층, 그다음 내가 최고 하류층은 많이 아니실 거예요. 우리는 다 중간이죠. 이 중간에 있는 중산층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래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좀 체득화 있고요. 더 높은 곳을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나름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나 이걸 반드시 이겨낼 거야 라는 이 악물고 사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처럼 중산층은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물론 뭐 어느 방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만 그거보다는 내가 그래도 정말 발전해야겠어 라는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이거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는데요. 긴장을 드러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라는 챕터였어요.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조금 유난을 떠는 편이라 어떻게 막 긴장을 막 드러내고 좀 불평도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진짜 많이 침묵을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내 긴장한 모든 모습들을 어떻게 떨려 예전에도 이렇게 근데 조금 침묵하고 우아하려고 노력합니다. 괜찮아 굳이 드러내지 않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챕터를 좀 읽어볼게요. 백만장자들은 뚜렷한 우월감을 가지고 성공 확신이 아주 크다. 좋은 인간관계와 재정적 완충 장치가 실험 기회를 높이고 충격을 흡수한다. 그들은 실패하더라도 언제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 하지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상류층의 심리자본을 가짐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만 알면 된다.
우리는 상류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책들을 읽고 자기를 스스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긴장한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말아라. 지위가 높은 사람들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조금 좀 쫄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안녕하세요. 딱 허리 꼿꼿이 피고 좀 침묵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기보다는 긴장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좀 멋지지 않을까. 자, 두 번째입니다.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고요. 포인트, get to the point.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설명하지 말고요.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요. 어깨를 떨어뜨리는 허리를 좀 이렇게 뭐 구부려져 있는 이런 자세보다는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조금 당당한 자세로 자세를 키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부자들은 새로운 경험에 훨씬 더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관용적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기회가 왔을 때 오케이 해볼게 시도하는 것들이 확실히 우리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우연한 행운, 직접적 후원, 부자 애인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일한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기대죠. 기대지 말고 내가 그냥 하는 겁니다. 내 목표를 향해서 아주 단순하고 단단하게. 그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가난할수록 여론에 더 끌려다닌다. 여섯 번째입니다. 최고의 직업뿐 아니라 직업 학교도 기업가 정신을 요구한다. 우리의 미래 견습생은 책임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경험으로 익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육아를 하고 있고 엄마지만 우리 아들, 우리 딸 우쭈쭈 이거보다는 한번 해봐. 실패하더라도 해봐.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일곱 번째는 계속 자신을 개발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계발서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발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저는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저는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 많은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만 스스로 발전하고 싶고 책을 꾸준히 읽는다는 건 큰 장점이 아닐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가진 자가 도박에서 더 많이 걸 수 있다. 적게 가진 자는 더 안전하게만 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더 많이 걸어보시고 더 많이 발전하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상류층이라고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자본들을 배워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비투스는 필요한 자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 중에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7가지 읽으시고 오케이 나에게 맞는 한 문장만 찾으셔도 저는 큰 독서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